빡세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주담대, 네. 전세 대출, 그 다음에 갭 투자가 낀 거는 세입자들한테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 지금 그런 네,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지금 조건이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보면 수요업체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실수요자 입장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률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 시장은 월세가 기반되어 있지 않고 전세가 기반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수익률은 시세 차익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가 만약에 내가 이자를 1,000만 내다가 배가 돼서 2,000만 내도 우리 수익률이 1억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뭉개고. 그래서 월세가 기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미비해요.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좀 달라요.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함에 있어서 매매, 전세, 월세 세 개 중에서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리를 계산하면서.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매매 선택이 많았었어요. 근데 전세, 월세로 갈 확률이 좀 높아졌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러면 시장에 전세, 월세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매매 돌아와요. 결국에는. 금리에 관련되는 이제 뭐 논문이라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영향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게 반반이에요, 사실은. 그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금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매정 갭이 되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금리에 따라서 전월세에서 매매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시장에 갭이 붙은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시장이 매물이에요.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이 갭이 붙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세 가율이라는 거는 조금 왜곡이 돼 있어요. 과거와 달리. 근데 지금은 제가 보는 건 매물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숫자, 매물 숫자.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뉴스 보게 되면 월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선택할 수 없으면은 다시 매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이 길지 않아요. 서울 수도권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약간 주춤하죠. 예. 전국이 다 주춤해요. 예. 그러면 이 영향은 금융 규제에 대한 영향이에요. 공급의 영향이었으면은 지역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그죠? 금융 영향에 똑같이 영향받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영향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하고 다르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네. 아, 이게 사실 이걸 이슈로 해서 사실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 하시는 분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뭐 벌써 우리가 24번 정책에서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은 마지막 거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실수요자까지 막는 정책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까지 나온 거예요. 그동안 실수요자까지 못 막았어요. 전세도 못 막았어요. 근데 지금 막았잖아요. 지금 전세 건드리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톱된 거예요. 이 스톱된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못 움직이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돼. 물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쌓여요. 그럼 어떻게 해가? 터지죠. 나중에. 터져갖고 이렇게 확. 네, 터지죠. 똑같아요. 이 수요는 우리가 막는 게 아니고요. 수요는 해소해야 돼요. 해소. 네. 집을 사서 해소하거나 집을 얻게 해줘야. 그렇게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막았잖아요. 네. 막아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또 막은 거예요. 누굴 막았냐? 전세 수요가 다 막았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스톱하니까 마치 스톱만 하니까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 물건 늘어났냐? 안 늘어났습니다. 공급 똑같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얼마 안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임대차 입법했죠. 그건 거꾸로예요. 그건 마치 움직이고 있는데 2년에서 4년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물건이 그건 줄게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줄게 만들었고 이거는요 수요를 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시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거든요. 내년이나 빨리 가는 시장 내년, 조금 더 가는 시장은 내후년 다시 정상 시장 돌아옵니다. 시장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금리가 뭐 올라도 집은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세, 월세, 매매든지 결국 어떤 선택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은 다시 매매를 넘어온다. 지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부의 관점에서 저희는 어쨌든 갭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표현을. 네. 그러면 갭 투자들이 못하게 이 전세 끼고 사는 걸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지금
계속 뭔가 시비를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전세 대출은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치권에서 젊은 분들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해준 거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을 들으면서 이 전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어요. 원래 이제 매매가가 있고 전세 가격이 있잖아요. 이 전세 가격은 자기 자본, 개인의 자본이 축적돼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대출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자본이 축적된다는 거는 주택 시장에서 이 전세 자금이 실제 우리 주택 시장의 바로 밑에예요. 주택 수요가 되고 이 주택 가격도 되고 근데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닌 대출은 들어왔잖아요. 이게 커져 있다고요. 그 전세가 커져서 자기 자본이 커져서 매매를 밀려 올려야지 정상적인 시작인데 대출이 되니까 뭡니까? 미리 막 올리죠. 그래서 이 시장은 거품이 생기는 시장으로 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나쁜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번 꺼냈기 때문에 돌릴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터질 거예요. 언젠가는. 터지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터진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위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이 전세가 우리 시장의 바로 밑인데 이 전세가 이제 우리 개인을 보면 개인 소득의 축적이잖아요. 이걸 더 크게 확대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개인의 소득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이 자산 축적돼서 전세가 들어오고 전세가 성장하면서 매매를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왔다고요. 부동산 시장이. 근데 지금은 이 중간에서 정치권에서 대출을 들어오는 바람에 시장이 버블을 더 키우는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시장은 건전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보세요.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오면 전세 돈이 없으면 어떤 선택할까요? 집주인들은 전세가 안 놓이니까 반전세를 돌리고요. 세입자들은 월세로 간다고요. 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가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축적이 되면 다시 전세가 올라가면서 다시 매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 왔다고 우리 시장에. 근데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임대차 입법하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들어오면서 이 전세자금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어디로 왜곡돼 있냐? 위로 왜곡돼 있다고요. 위로. 네, 위로. 그래서 매매를 엄청나게 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보기에는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을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은 안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걸 못 건들 거예요. 그냥 복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터지고 난 뒤에는 아마 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터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오면 터집니다. 그거 말고 위기는 없어요. 금리가 빡. 예, 아니면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와야 되죠. 그런 위기면 과거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받쳐줬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가를 받쳐줄 수 있는 없죠. 얘도 대출이니까 같이 무너지죠. 하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하방이 없어진다니까요. 지금은 당장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턴하기에는 금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뭐 상승해서 하락 바꾼다, 하락해서 상승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금리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락세나 그 매매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냥 홀드지. 그렇죠. 홀드죠. 스탑이 아닌 거죠. 네, 스탑이 아닙니다. 스탑도 돼도 홀드 둘 다 돼가 안 돼요. 해소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뒤에 되면 더 겁나는 시장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코로나 때 다 묶여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막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똑같아요. 확 튀어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죠. 이런 규제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의 120%까지 대출해 주는데 나라도 많습니다. 막지 못합니다. 결국. 전세가 월세화로 더 바뀌고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것인지 전세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시장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매매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전세 비율을 보면 전세가 6이고 월세가 4였어요. 그래서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 밀어올리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지금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안 되니까 월세를 밀려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을 가진 분들도 대출이 안 되면 월세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급도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월세를 밀려나니까 시중 월세가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하니까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우리 정부에 자꾸 건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서민들 피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은 우리 시장은 정말 정직하게 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정직하게. 아, 그래요? 예. 근데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이게 이제 월세가 일본 같은 경우는 월세 시장이잖아요. 그 월세 시장이 됐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매매 시장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임대를 넣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시세 차익 누리면 되죠. 네. 근데 일본은 지가 안 오르잖아요. 그 월세 수익이죠. 그 우리보다 일본의 월세가 비싸요. 그거는 시장의 성장이 다 됐다는 증거가 보이는 거 첫 번째 그거. 그리고 주택 시장이 우리가 충분히 재고 주택이 되게 되면은 월세 시장이 앞당겨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세가 성장한다는 거는 매매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재고 시장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증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천천히 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전세도 천천히 줄어요. 그 6대 4까지 왔는 거예요. 계속 가게 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4대 6 가다가 나중에 우리 재고주택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디 되냐. 전세 1, 월세 9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가 어디 가면요. 시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골에 우리 가게 되면은 전세 매매가 딱 붙어 있죠. 네. 그런 전세 몇 개만 많고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구가 성장하지 않죠. 없죠. 주택 수요에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미래 시장이 벌써 시골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우리 시장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시장 안에.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도 시장 안에 다 있고, 거래 안에 보면 모든 해답이 다 시장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공부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저는 시장의 답을 다 찾습니다. 네, 시장의 답을 다 찾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이 이 전세인데 네. 이 전세 상품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매매가가 성장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전세 시장이 과연 그렇게까지 위축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시장이 멈췄냐면은 일본은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시장이 멈췄어요. 세 가지. 재고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고요. 90년대. 두 번째, 인구가 정체됐었어요. 수요가 안 늘죠. 그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마이너스로 갔죠. 세 가지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사라졌고, 우리도 이제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전세 시장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소득이 축적되어야지 모아놓은 자금으로 전세 가잖아요. 만약에 강남에 전세가 30억이다 그러면은 30을 언제 모아서 들어가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넣는 분이나 들어가는 분들이 선택은 월세밖에 없어요. 현재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예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멀었습니다. 재고주택도 충분하지 않고요. 천천히 시장이 적응할 때까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이걸 계속 건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면서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벽님이 일본에 있거든요. 네. 일본? 네. 일본 부동산 분위기도 궁금하네요. 일본에 올라가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동산, 우리하고 거의 이제 도시만에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물건만 올라가요. 도쿄의 핵심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라든지 일본은 맨션이라 하거든요. 맨션. 예, 고급 맨션은 올라갑니다. 왜냐면 소득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수요가 있죠. 그거 올라가죠. 근데 밑에 수요는 안 올라가죠. 왜? 재고주택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아예 또 멀었고요, 우리는요. 그렇진 않습니다. 외국처럼 전세 없이 월세 가격이 확 올라가죠.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그 짤을 봤거든요. 네. 전세가 그대로에 월세 110을 얹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전세는 그대로고 올라간 만큼 다 월세로 와버리죠. 그 전세가 성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전세는 개인이 자산이 축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월세는 현재의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는 우리 시장에 하신 바로 밑에예요. 네. 전세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죠. 가장 정직한 거죠.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그 시장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계를 볼 때 왜 이렇게 되냐는 걸 이유를 굉장히 그 속에 많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 통계 안에. 네, 통계 안에 숫자에 담고 있는 담고 의미, 있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 우리 주식도 분석할 때 뭐 PER, 뭐 PBR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